점을 친다라고 할 때 점을 치는 그 시점, 이게 연월일시가 있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연월일, 이거를 이제 삼전이라 하고 태세하고 월하고 이제 일이 있는데 시는 잘 안 씁니다. 시는 안 쓰는데 태세는 뭐 멀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일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작용력이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월과 일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둘 다 거의 동등한 힘의 세기로 사안에 관여를 해요. 육효에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는 디테일한 거는 조금 이제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월은 계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절의 의미, 그래서 왕상 휴수사, 또 월이 충할 때 이거를 이제 월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똑같이 다 그 정효라든지 변효라든지 복효라든지 이런 효들을 다 생극의 충합에 관여한다. 이러면서도 일하고 비교해서 좀 다른 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기간을 이거를 삼순을 주재한다 해서 이렇게 보통 한 달이 한 32일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을 딱 치는 순간,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 어떤 사안을 그 상을 취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스냅 사진을 딱 찰나의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월과 일의 작용력이 개입을 하는데 월은 그 내가 점을 치는 그 시점에 어떤 한 달, 흔히 말하는 이 안에 좀 리미티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그러니까 1월은 하늘과 같아서 그렇게 육효의 에너지를 이렇게 작용력을 미친다라는 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른 부분들은 일지는 점치는 날은 사시의 왕상을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작용력의 기간이나 연결되는 것이 그 사안이 점쳐가지고 끝나는 때까지 실현되는 시기까지 작용이 된다는 거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용력이나 힘의 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원령과 동일한 그러한 파워를 갖는데 실제적으로 그 미치는 범위나 영향력이나 기간은 일진이 더 이렇게 장구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원령에서 중요한 것이 일단 딱 괴를 해석을 할 때 원령의 충을 맞는 거를 월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충을. 그러니까 충이 극을 동반하는 경우 충극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는 더 흉하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유를 예를 들어서 묘월이 돼가지고 유를 충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월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일에서 충을 받는 경우는 월의 세력이나 이렇게 월에서 뭔가 힘의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암동한다 이렇게 동으로 해석을 한다. 동으로 해석을 하고 또 일의 충은 어떤 효가 아니면 육신이 이렇게 공망효가 됐을 때 충으로, 공망은 힘없이 작용력 없이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충이라는 거는 자극을 줘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액티브하게 활성화시키는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도 충이 있을 수 있고 일도 충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월파, 일파라고도 하고 월충, 일충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월에 걸리는 거는 파의 개념이 많다. 깨진다라고 하는, 깨져서 못 쓴다. 그릇이 온기가 땅에 떨어져서 깨지면 물 담아두는 용도로는 어때요? 폐기,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에서 충이 들어오는 경우는 이렇게 공을 충해서 비어있는 거를 채운다든지 아니면 정지되고 중지되고 정치되어 있는 거를 움직인다든지 이건 암동이라고 하죠.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런 효용성들이 있어요. 물론, 응? 그렇지, 공망이. 예. 그래서
공망이 대 공망이 아닌 경우, 뭐 춘공, 비공, 왕공, 동공 이런 경우 다 공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망이 아니다라는 거는 현재는 공망인 거야. 공망할 때 더 살펴보겠지만 이 공망을 이해하기가 육교에서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이거만 다 풀으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내가 고지를 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망이 수시로 안 뜰 수가 없지. 매번 점치는 날에 두 글자씩 공망이 걸리니까. 근데 이게 공망이 진짜 빈 공망인지 쓸 때 비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어있고 망했다라는 거잖아요. 못 쓴다라는 얘기잖아요.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 쓰임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공망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근원이 있다든지 뿌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움직였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왕한 에너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것이 공이 아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일의 충을 받았을 때 그럴 때도 공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괴상에 나온 것 지금은 뭔가 사안을 내가 점치려고 할 때 지금은 빈자리 같이 힘이 없는 것 같은 형태로 놓여 있지만 이 사안들이 시간이 가고 일이 가고 월이 가고 달이 가고 년이 가면서 어느 시점에는 빈자리가 채워지는 시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게 활성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완전히 썩은 나무, 뿌리 뽑힌 나무, 꺾어진 나무의 형국이 되면 그거는 공망이 풀리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작용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일지는 점치는 날을 말하고 일건이라고도 한다. 이건 똑같은 얘기고요. 일지는 육효를 주재한다. 주로 통제한다. 주관한다. 컨트롤한다. 다스린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시의 왕상을 맡는다. 똑같이 원령하고 6개의 효를 통제하고 왕세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월의 작용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육효를 딱 작교를 한 다음에 딱 볼게 순서가 뭐죠? 점치는 순서 말씀드렸지만 일과 월에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 자점이라고 하면 세효. 세효. 아니면 뭔가 내가 목적을 하는 게 있으면 그 목적효, 주사효, 주상, 용효 이런 거의 동태를 일과 월로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왕상한지 휴수한지 생을 받고 있는지 극을 받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왕상한 게 좋다라는 거지. 왕상한 거. 왕상하다라고 하면 그 왕상한 내가 보려고 하는 사안이 어떻다? 긍정성을 일단 내포하고 있다. 이걸 먼저 딱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령, 이거 말씀드린 거죠. 원령과 비교하면 원령은 삼순의 명령권을 맡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쓸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달이라든지 뭔가 이달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뭔가에 내가 돼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월파를 맡고 있어. 일에서는 생을 맡고 있어. 이럴 때는, 지금은 뭔가 이렇게 파와 생이 서로 상치되는 이걸 상적이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결판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달이 지나면 내일 모레면 병자월이 지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오의 효에 납갑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오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월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화가 어때요? 힘을 못 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벗어나 안 되든지 이랬을 때는 달이 지나면 그런 거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삼순을 주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삼순이 이렇게 만약 병자월이라고 하면 이렇게 10일씩 해가지고 근데 이 월 일지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 괴상에 지속적으로 작용을 한다. 영향력이. 그래서 원령과 같은 공을 갖는다. 그래서 월의 생이나 구조를 받아 왕성한 정효. 정효는 안정효를 말하는 거죠. 일진이 충하면 이거를 암동이 되고 쇠약한 정효를 충하면 일파가 된다. 일파가.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 예를 들어서 자월의 자일점이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보려고 하는 게 오화의 어떤 그 낙각이 붙어 오화의 효에 오화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어때요? 월에도
파가 되고 일에도 파가 되고 이걸 월파, 일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병점을 친다든지 뭐 취업점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재반사의 재점에 어때요? 불리하다요. 승진점을 친다든지 기륭점을 친다든지 대인점을 친다든지 모든 경우에 이 효가 이 시점 월 1에는 어때요? 작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를 이렇게 파가 된다. 쇠약한 정효를 충하면 파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일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가 승공을 만나도 일진이 충기해지면 용으로 삼을 수 있다. 충공한 즉 실이 된다. 자, 충공. 공을 만났을 때 이건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떠한 효가 공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동했는지 동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동했다라고 하면 이미 그거는 공망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정했지만 공을 맞았으면 공이 예를 들어 오늘이 신미일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축자가 어떤 효의 축이 붙은 납갑이 붙은 이 효가 공망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이 어때요? 신미일이니까 신미일에 충을 받았으니까 이게 동했으면 더더욱 공이 아니고 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일진의 충을 받으면 어때? 그 충이 채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공했다. 공이 채워지는 경우 충이 오거나 아니면 이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오거나 이거를 전실됐다. 이렇게 공이 메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글자들이 오면 실하게 된다. 또 효가 합주를 만나도 일진의 충을 만나면 합처 봉충이 된다. 그러니까 효가 합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육합도 되고 삼합도 되는데 특히 육합을 많이 쓰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미일이라고 하면 이 효가 동해가지고 오로 만약에 변했다, 화했다라고 하면 오미 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자일점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좌우 충을 해주니까 합을 하면 합주, 합반 못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안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어떤 길이든 흉이든 그게 막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잡혀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 동해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디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미가 동했어요. 미가 동해서 그게 5일날 점이었다라고 하면 오미는 뭐가 돼? 육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잡히는 거. 내가 움직여서 일어나서 어디 움직이려고 하는데 5날에 잡힌 거야. 바뀐 효에도 잡히거나 다른 효가 동해가지고 5가 됐다고 하면 오미합이 되거나 이런 거 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일이 있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런 5라는 글자가 있어가지고 나를 못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지. 이럴 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디에 가서 자가 있거나 아니면 축이 일이 자나 축이 있어가지고 이건 5가 때는 일이 안 되겠죠. 이렇게 있는데 자라든지 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일진의 축을 만나면 합처의 봉충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합한 곳에 봉충이 된다. 그래서 작용력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효가 쇠약해도 능히 생할 수 있고 합하게 할 수 있고 왕하게 할 수 있다. 동류와는 같은 기운하고는 비화할 수 있고 뭐 자래든지 이런 해효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같은 비화할 수 있고 그리고 부할 수 있고 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공부라고 얘기하는데 해가 자를 보는 거를 공이라고 하고 자가 해를 보는 거를 부라고 하고 자라고 하고 그냥 공부다, 공부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명칭이 그렇습니다. 효가 강화할 때는 능히 형충극절시키고 묘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가 있으면 이런 글자들이 진에 해라든지 자가 들어가고 술에 사가 들어가고 오가 들어가고 축에 신이 들어가고 유가 들어가고 미에 묘가 들어가고 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임묘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렇게 그 침체, 혼미, 뭔가 이렇게 약간 몽롱한 이런 상태. 그래서 완전히 작용력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제대로 발현이 작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일에 한 번씩은 자축인, 그러니까 인묘진, 사오미 3일에 한 번씩은 진술축미일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에는 일진이 진술축미일이 되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목화금수에 이러한 어떤 그 용신을 가지고 보려고 용하려고 하면 이런 글자는 다 인묘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극작용도 하고 인묘작용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일날점을 쳤는데 자가 동했다라고 하면 이건 월에 일에 극이 되면서도 인묘가 되니까 조금 더 흉한 거예요. 더 이중적인 작용에서 더 자가 움직일 일이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묘되게 절시키고 묘되게 할 수 있다. 절이라는 거는 그렇죠? 절이라는 거는 다 그 양포태만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명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이든지 인이나 묘가 이렇게 신일날 점이었다. 유를 절이라고 얘기 안 해요. 유는 그냥 극이 되고 일충이 되고 이런데 신이 되면 이거를 절이라고 얘기한다 그래. 요게 또 화해가지고 신으로 바뀌면 이거를 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황묘절을 특히 12운성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절됐다. 그러니까 끊어졌다라는 거죠. 끊어졌다. 이랬을 때 이게 힘이 원래 이 효가 힘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살리려면 이 신을 충하는 인이라든지 아니면 신을 극하는 오라든지 이런 날에 이 글자가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효가 왕하에 동할 때 충을 만나면 더욱 동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미일점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미일점이라고 하면 신이 붙거나 유가 붙는 효가 만약에 동했다라고 하면 토생 금을 받아가지고 왕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미에 똑같은 비화되는 진술충미 효가 동했다, 그렇죠? 동하면 더 이렇게 동한데 효가 왕하에 동할 때 충을 만나면 아니면 이렇게 축일이었다. 축효가 동했는데 충을 만났다라고 하면 더욱 동한다라는 거죠. 그 사안이 일이 더 속도감이 붙고 더 이렇게 드러나고 명확해지고 뚜렷해지고 사안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가 쇠하고 동을 만날 때 충을 만나면 그 쇠약한 상태로 동하여 역할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축효가 일에 이렇게 동했는데, 그러니까 동하지 않았으면 일충이나 일파나 암동이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머지 글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월에서 내가 생을 받고 있는지 어떻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왕할 때는 괜찮은데 쇠하고 동하지 않을 때, 쇠할 때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자월이니까 왕이라고 보는데 자월이 아닌 때 그렇죠? 뭐 신유월이라든지 가을점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 토생 금을 하니까 토가 힘이 없다,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미에 충을 만나면 동했을 때 충을 만나면 이런 경우를 충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산. 충에서 흩어진다. 그러니까 그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얘기지. 쓰임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안에 원래 고서나 고전 같은 데 보면 신의 징조와 기미가 동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동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효가 일파를 맞으면 일의 충을 맞으면 그게 완전히 이렇게 그 세력 없고 존재감 없고 깨져서 흩어진다라고 보는데 동한효를 볼 때는 그렇게까지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어서 동한 거니까. 그래서 흩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효가 일진을 만나면 월이충에도 불파하고, 자 이거를 자월에 예를 들어서 5일날 점이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용효가 5에 붙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오충을 월파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월파. 이 월파는 깨져서 못 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월파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파나 합파라고 얘기해요. 우리 요리할 때 쓰는 실파 말고 너무 긴장하시는데 실파는 요 글자가 이렇게 오화로 뭔가 깨져서 못 쓰는데 와서 수리를 해줬다라는 얘기. 미케네이션이 와가지고 그걸 떼웠다라는 얘기야. 쓰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재밌죠? 그러면서 또 이게 자의 충을 받아가지고 이게 월파가 돼서 깨지니까, 깨졌으면 어때요? 떼워야 되겠지. 떼우는 거를 미토 같은 게 있다라고. 이게 미일이 되면 자일날 자월 5일날 점에 오효가 있어가지고 월파를 맞아서 깨져서 소용없고 쓸모없이 돼버렸는데, 쓸모없이 돼버렸는데, 예, 어쨌든 이게 이렇게 뭐 미라든지 아니면 오래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걸 채워준다. 그래서 그거를 불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에도 불파한다. 그냥 말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이거 그냥 책 보고 공부하고 뭐 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 이해하려는데도 몇 달 걸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이 극해도 상하지 않으며 동요의 극을 만나도 회두극되어도 견딜만 하다. 그런데 이렇게 일극 일생, 월이 극하고 일이 생하고 일이 극하고 월이 생하고, 이거는 서로 이렇게 same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네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예요? 이렇게 동효라든지, 동효도 하나만 뜨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자인데, 이렇게 토가, 미토라든지, 이렇게 진토가 뜰 수도 있고, 하나만 뜰 수도 있고, 두 개가 뜰 수도 있고, 그쵸? 이게 변해가지고 진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러면 내가 자월에, 자일에 힘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때요? 이게 중과부적이 된단 말이지. 다른 주변에 원래는 세력은 그 점치는 날에 그 상황에서는 서로 견딜만하고 비등비등했는데 나머지 효들의 변화 상황을 보니까 내가 힘을 못 버티는 거야. 그랬을 때는 그 괴상이, 효상이 불리하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세우고 각각의 우리가 이렇게 괴를 작괴를 해가지고 나오는 형상들이나 그런 흐름, 어떤 그 의미들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이 많고 극이 적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고, 생이 적고 극이 많으면 중과부적이 된다. 중과부적이라는 거는 본래는 내가 좋은 의미로 될 듯 진행이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막판에 가서 어그러진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길변흉, 좋은 의도로 우리가 동업을 시작을 했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잘 될 거라고 했어. 그런 것들은 일과월에서 어느 정도 생을 받으니까 이렇게 스타트를 하는데 나머지 변효나 동효들이 그 주사효, 용효를 계속 극하고 이렇게 절하고 쇠시키고 임묘시키고 이러니까 어때요? 그 힘이 결과적으로 어때요? 진행이 잘 안 된다든지 예상치 않은 난관에 봉착한다든지 해가지고 파토나는 거예요. 이런 게 중과부적이 되는 거지. 힘이 딸려가지고 내가 아무리 일과 월이, 특히 일이 그렇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 손 치더라도 주변에 나머지의 어떤 변화 작용